야고보서 3장 8절. 처음에는 마음의 정결은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인드셋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협상 분야에서 말하는 마음의 정결은 품격입니다. 품격. 승자와 주도자로서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덕이 있죠. 기품이 있죠. 인품이 있는 겁니다. 에토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모든 해악의 근원이죠. 사실 말 잘못해서 비즈니스고 뭐 세상 정치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가시고요. 오늘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쉬우면서 하나는 좀 어렵고 생소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진정 의사소통이란 과연 뭐냐? 오늘 아주 확실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위와 거래라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권위와 거래라는 말이 그 말의 의미와 유익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아까 이따 토론할 때 우리가 토론할 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보니까 좀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요 좁게 요 주제만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뭔지 한번 기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내용보다 먼저 어느 목회자가 신방을 가다가 말이죠. 한번 간 집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꼬마 딸이 나오길래 그 애한테 야 애야 오늘 저 목사님을 붙다고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려라 그랬어요. 얘가 쫄래쫄래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말이지. 엄마 그 아저씨 왔어. 그 왜 있잖아 시끄럽게 떠드는 그 아저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가 그 말 듣고 자기 자신 돌아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난 혼자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야. 의사소통이 바로 뭐냐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야구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던지면 받고 또 받으면 던지는 거예요. 투수와 포수처럼. 그렇죠? 야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의사소통은 둘 이상이 모이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거기서 뭔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끼치면 가치가 창출되면서 그게 선순환 고리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좀 가치와 영향의 게임인 거예요. 네? 좀 딱딱한 말로 하면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의사소통은 좀 사전적으로 또는 약간 인문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의사소통은 첫째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주고받는다, 나눈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뭐를? 경험과 결실을. 그냥 정보가 아니야 이거는. 경험과 결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파트너십인 거예요. 결실을 공유하는 게 파트너십이죠. 그렇죠? 정보만 공유하면 그냥 정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은 뭐 여러 가지 공동체 이런데 용어의 어원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몸과 피를 나누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과 교통하는 거죠. 성령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의사소통의 정의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의사소통을 좀 제가 약간 경영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제가 이제 한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통신 서비스하고 장비하는 회사 사장을 맡을 텐데 직원이 한 1,300명 됐어요. 약간 이 산업이 약간 중후장하면서도 문화가 좀 낙후돼가지고 참 골치 아프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호프데이라는 걸 열었어. 근데 회계부에 있는 여직원 하나가 유학 갔다 오는데 키가 조그맣고 있죠. 이 미니스커트에다가 옷은 많이 무슨 단추 같은 거 있죠. 금속 단추 달리고 아주 야시하게 옷을 입었어. 근데 애가 좀 찝찝했는데 일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총회에서 속된 말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호프데이 하면서 바로 앞에 앉았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흔한 말이 있죠. 이게 기독교 신자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야자 타임을 걸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걔가 명시였는데 미스 명 야자 타임이니까 지금부터 야자 타임 나한테 반말 좀 해도 돼 이랬어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안 할 거여서 했어. 그때 뭐라 하냐면 저한테요. 이렇게 와서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면서 야 이대희 너 이렇게 젊어 보이니? 너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분위기가 참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의사소통, 소통이라는 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심통이야 심통. 마음이지 마음.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러고 거기 딱 떠나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회사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것 같이 지라는 건 원칙과 규율이에요. 예, 원칙과 규율이에요. 원칙 규율대로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창. 요거는 뭐냐면 창의와 혁신이죠.
이 창자 무슨 창자 말이죠? 찌를 창자인데 찌를 창자. 이 창 있잖아, 창. 창검할 때 창자. 창은 찌를 창자인데 어디 찌르냔 말이죠. 이 우선 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묻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창이 아닙니까? 그러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럴 때 문제 핵심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돈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푹 찌르는 게 창이에요. 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창의 혁신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혼돈의 가장자리를 찌르는 게 창이야. 그래서 진짜 소통은 말이죠. 요 지통, 창통, 심통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지통, 창통, 심통이 모여서 요맨 가운데 만나는 거죠. 여기 좁은 거. 요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요 조각이 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럴수록 의사소통이 무르익어서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인 거죠. 그게 킹덤 캠페인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저기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서 잠깐만요.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 네. 여기 왜 제가 넘어가? 의사소통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이게 생태계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의사소통의 달인이 의사소통의 귀재니 그런 말 나오죠? 달인은 뭐고 귀재는 뭐예요? 네, 보게요. 달인은 뭐고 귀재는 뭐예요? 달인이라는 거는 첫째 맥락, 갈등, 그다음에 함정 이런 거를 잘 추스리는 전제하에 옆에 오르는 거죠. 대립과 교감, 질문과 경청, 양보와 설득, 가장과 시치미, 암시와 침묵, 유머와 비용 이런 걸 몽땅 다 하나하나 다 노련하게 아주 그 몸에 배서 이게 스킬셋들아니에요. 이게 몸에 배서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그래서 달인은 말이죠. 이 의사소통의 요 넓은 이 큰 생태계를 다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의 귀재고 달인이에요. 의사소통은 뭐 순간적으로 사람을 아주 인간적 매력으로 홀딱 넘어가게 한다. 또는 뭐 설명을 잘한다. 그게 의사소통의 귀재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귀재라는 거는 이런 맥락, 갈등, 함정을 다 추스리면서 이런 스킬들 하나하나에 아주 그냥 노련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게 달인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달인에 대한 의미를 꼭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좀 넘어가세요. 맥락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맥락이 중요한 건데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맥락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문화의 요소에 대한 말 나오는 말이에요. 문화에 보면 5가지가 제가 그려놨죠. 의사소통, 힘, 그다음에 구조, 시간, 집단.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데 원래 문화에 대해서 분류하는 게 여러 학자들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떤 거는 IBM 그 회사의 기업에 맞게만 해놓은 게 있고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잘못 보면 안 돼요. 요거는 연속적으로 요 5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외국어를 해야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외국어를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에는 이제 이거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에서 하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동양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이 이 말의 함의가 깊고 복잡하고 이런 거. 그다음 로우 컨텍스트는 서양 같이 아주 그냥 간단한 의미가 탁 나오는 거. 그 계약 문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 컨텍스트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다시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 갈등은 우리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매기 이론 있죠. 연못에 있죠. 미꾸라지도 매기가 있어야지 잘 큰다는 식으로 갈등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갈등의 미학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함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함정에는 3가지가 있어 원래 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영어로 말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살짝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3 뭐냐면 이제 그 커미트먼트 트랩이라고 그래요. 커미트먼트 트랩. 그 뭐냐 뭔가를 커미트했다 이거. 그러면 함정이 있다 이거. 그 뭐냐면 3가지 하나는 뭐냐면 컨퍼메이션. 첫째는 그 사람 부자니까 돈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많다 그랬잖아. 그게 컨펌하는 거야. 부자이면 컨펌하는 거야. 근데 컨시스턴시 트랩. 그건 일치하는 거야. 노름마다 지난번에 땄으니까 이번에 또 딸까 이거. 그 회사는 잘 됐으니까 계속 잘 될까. 이런 함정에 빠지는. 특히 경영자가 그런 오래 많이 빠지잖아요. 야 걱정 마. 우리 회사 마켓시가 얼마인데 잘 됐잖아. 계속 더 잘 될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브 코스트. 뭐냐면 쓴 돈, 시간. 그거 아까워서 껄껄껄 하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이게 이 3개가 무시무시한 함정이에요. 시간 관계는 이걸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이런 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옆으로 넘어와서 대립, 교양, 뭐 질문, 경청, 뭐 흔히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 말이죠.
이 경청을 잘하라고 한 10년 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 질문을 잘하라고 또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청, 질문 이런 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저는 뭘 잘하는 말이에요? 대립을 잘하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 대립은 싸움이 아니라 즐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대립이라는 게 뭐냐면, 대립이라는 건 맞서는 거 아니에요? 맞서는 거. 맞서는 게 뭡니까? 맞서는 거는 따지고 할 말하고 얻을 거 없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하면서 맞설 때 맞서야지 뭐 그거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무슨 성과가 나와요? 좀 맞서는 거. 제가 협상가는 머리 가슴 배짱 다 동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배짱이 있는 거죠. 배짱이 있는 거죠. 또 기싸움을 하는 거죠. 기싸움을. 그다음 당당한 거죠. 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유 당당한 거죠. 그 여유 당당하되 또 뭐가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기품. 킹동칸 리더는 기품이 있어야 되죠. 천박하게 장사꾼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립이에요. 그래서 오다비 잠깐 넘어가시면 잠깐만. 그래서 대립이 있고 이게 항상 상반되는 그 이게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정면이 있으면 반면이 있어. 그다음 표면이 있으면 이면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두 개를 같이 봐서 이걸 상대 같은 이 정반대 개념도 소화를 해야 이게 자기 그 개념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경청도 마찬가지고 가장과 시침 이건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없더라고요. 제가 좀 영광이 얘기하는 게 암시 침묵, 그다음에 유머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머가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비언어, 제스처 이런 거, 제스처나 이런 이 보컬이 커지면 말이죠. 이 자기가 장악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걸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대립 얘기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럼 대립이라는 거는 또 넘어가세요. 대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피터 드러커가 의사소통하다는 말이죠. 지가 하고 처음에 그 인지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기대. 지가 의사소통하고 나면 뭘 이 사람이 이런 말 한가 하고 그걸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 다음에 요구 심리까지 생겨.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야. 제가 이걸 듣고 들었고 진짜 대단한 사람 생각했어요. 만나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 대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대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이 의사소통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맞설 때 맞서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맞서야지 받아내니까. 그래서 그 컨프런테이션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말이죠. 컨프런테이션 하면 잘해요.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컨프런테이션. 그럼 이게 파이팅, 싸우는 건 뭐가 다르냐 이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컨프런테이션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에요.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파이팅은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것도 교류할 때도 이 컨프런테이션은 가짜 정보, 거짓 정보, 허위 정보는 안 줘요. 사기 안 쳐요. 파이팅은 사기로 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또 하나는 컨프런테이션은 말이죠. 아주 대립하면서 인간적 훈훈한 것도 있어. 요즘 우리 종교 전쟁할 때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살라딘이라는 그 이슬람의 왕이 같이 싸워서 영국 리처드 3세한테 리처드 3세가 전쟁하다 힘이 빠졌어. 말도 못하고 물도 모자랐을 때 그때 말하고 물을 보내줬어. 적장인 거죠. 이게 대립하면 훈훈한 게 아니야. 이게 대립이야. 그다음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울 때는 싸움이겠지만 이게 컨프런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의미 자체가 당당하죠. 컨프런테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립과 교감을 살짝 얘기 드리겠는데 위에 사진 왼쪽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은 진짜 너무 이것도 보고 나서 제가 보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니까 잘 찍어놨느냐 어느 사진사. 이게 옛날에 냉전시대 소련 서기장 공사 서기장 프루시초프 그거는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공사관 서기장하고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소련 공산당이 세계가 더 많이 흔들었어요. 왜? 공포를 주니까. 네? 공포의 귀신이니까. 이거 닉슨 대통령 당시 부통령 시절에 가서 사태질하는 거야. 네? 모스크바에 박람회 갔어요. 가가지고 닉슨이 프루시초프한테 사태질하네요. 근데 뒤에 보세요. 여기 러시아 사람 얼굴 아니에요? 뒤에서 프루시초프의 막내인지 무슨 누군지 모르겠어. 쳐다보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감히 우리 서기장 동지한테 뭐 대들어? 저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아니면 센 놈이네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이게 대립하는 거. 이런 걸 권유하여 거래라고 또 그래요. 권유하여 거래는 건 뭐냐면 강자한테 주눅 잡고 덤비는 거거든요. 맞짱뜨는 그게 권유하여 거래. 애들을 기를 때 여러분, 어린 애들이 있다, 손녀가 있다, 뭐 자기 딸 있다 그런 말이죠.
아픈 병원 데려가 그러고 어디 아픈지 의사가 말해버려. 그럼 엄마가 다 얘기해버려. 아 얘가 말이죠 뭐 설사하고요 아프고 뭐 맨날 자다 일어나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엄마는 땡이에 땡. 엄마가 딱 당장 애한테 야 네가 얘기해 그러고 애가 쫙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교수님, 의사 선생님 제가 3시에 일어나서 못 잤는데요. 아침도 못 먹었고요. 어쩌고저쩌고 다 혼자 떠들게 말해요. 애한테. 그게 권위야 권위야. 그런 애들은 커서 직장 다닐 연봉 협상할 때도 잘해. 월급 높게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권위와의 이득이에요. 제가 문제 질문 있었죠. 권위와 관련된 의미와 이득이 뭐냐. 첫째 이득이 나왔어요. 또 권위와 관련은 뭐냐면 협상의 귀재가 돼. 협상의 귀재가 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의 달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게 권위와 관련이에요. 영어로도 쓰는 말도 있어요. practical cautious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립을 잘하기 위해서 이 컨프런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요새 많이 유명해졌죠. 하브루타. 이게 이제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하브루타라는 건 원래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토론하고 질문하는 뭐 교육이에요. 유태인 교육이에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커져서 모세오경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 그다음 둘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그룹으로 토론하고 하는 걸로 점점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친 애들은 커서 직장 갈 때 자신만만해. 들어갈 때도 자신만만해. 사물을 보는 분석력이나 대응력이 당당해. 예? 그다음 연봉도 높은 거 맞아요. 유태인 변호사가 많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유태인 변호사는 좀 못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브루타. 요새 어린이들 클래스도 많이 생기고 좀 의식이 강해지는 거. 이걸 제대로 알아서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시작도 뭐냐면 대립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야.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야. 그러다 질문하고 토론하다 보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해서 번지는 거예요. 대립한다면은 어떻게 또 대립 수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통하듯이. 그다음에 뭐 질문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네. 아까 잠깐 그 앞에.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질문 경청 있고 양보 설득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득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로 하려고 그래요. 막 따져 있고 야 내가 그랬잖아 어쩌고저쩌고 다 논리로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하나 알아요. 설득이라는 것도 뭐냐면 설명은 논리로 하는 거야. 설득은요 감성을 하는 거야. 감성하는 게 협상은 감정이다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하고 교감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는 도저히 오늘 시간에서 안 되니까 교감이 뭐냐면 교감 풀어야 되잖아. 혹시 컨프런트를 하다가 혹시 팽팽해지고 이게 서로 사이가 오늘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감 푸는데 요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 말기에 퀴즈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공원에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요 꼬마 아가씨가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랬더니 얘기한데 엄마 나 좋아하지? 왜? 당연하지 뭐 나도 엄마 좋아해 그런 거. 근데 갑자기 얘가 약간 머뭇거리다 흐느적 하더니 엄마가 내가 할 말이 있어. 뭐야 그랬더니 엄마 내가 보는 앞에서 오빠하고 뽀뽀하지 마. 그랬더니 막 울어 얘가 울어. 근데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하고 탁 끌어안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빠한테 엄마의 사람 뺏긴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얘가.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못했어 그동안. 근데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망설이다가 전 엄마 나 좋아해. 전 툭툭 건드려서 튜닝을 했어 튜닝. 네? 기타 튜닝한 악기 이게 조율하듯이 튜닝 딱 한 다음에 이제 용기를 해서 팍 올려가지고 그냥 탁 내짖는 거지. 근데 엄마하고 뽀뽀하지 마. 그게 문제 핵심 아니야 그죠? 엄마의 머리에서 오빠의 생각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어로 ABC 그랬어. 어떻게 제가 경험하고 이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이런 사례 없습니다. 네. 그래서 A는 어튜먼트, 튜닝하는 거, 퉁퉁 쳐서 이렇게 조율하는 거, 떠보는 거. 보연스는 부력이에요, 부력. 가라앉을 때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 C는 clarity, 명확한 거죠. 그래서 ABC다 이거죠. 여기서 교감의 ABC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립할 때는 교감하는 거. 요까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뭐 생각을 나는 마지막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 이제 이 사람 혹시 아시죠? 그 월터 위트만이라고 제가 쓴 책의 맨 앞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선 자에게서
커다란 교훈을 얻지 않았는 거예요. 맞선자의 교훈이에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시인인데, 미국의 시인인데 이 미국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신은 어디나 계시고 초월적이다. 그다음 신담이 인간. 인간은 영혼은 불멸하고 뭐든지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정신 해방. 그래서 시인이라는 건 사회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룰도 지킬 필요해요. 그래서 금주 운동을 했고 노예 그 해방에 반대하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Have you learned the lesson from those who reject? 거기 reject라는 단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 대립보다 더 센 거야. 아주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이 거룩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고 아까 토론 두 가지 하는데 여기서 잠깐 토론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한번 다시 가보세요.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요 세션을 할 때 4번의 시간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쭉 올라오세요. 쭉 가서 맨 앞에 가세요. 보다 보여드리려고. 보다 다시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몰라서 제가 써놨어요. 위에다 의사동 옆에 내 위에 제가 처음에 한 게 승자와 주도자의 길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고수함동 속된 것 승자와 주도자의 길, 킹덤 가면 리더 경영자의 길이거든요. 이건 품격이 있는 가치와 영향을 진출하는 가치 영향 게임을 하는. 그다음 이제 경쟁의 협력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경쟁의 협력을 제가 상당히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게임 이론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다음 여러분 사업하다 가장 골자는 배신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제가 좀 무리수를 약간 뒀어.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문화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보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시간이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의사소통 요 4개는 잘 얽으면 4개 기둥이 쓰는 거예요. 어떤 기둥은 제가 좀 페인트 칠을 좀 더 했어요. 근데 기둥이 있으면 그다음에 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다 제대로 구성하려면 제가 한 12세션 정도 해야 되겠다고 제 머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괜히 무슨 쓸데없는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4개를 잘 오늘 요 강의가 끝나면 4개를 잘 이렇게 꿰뚫어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자기의 베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